2013년 12월 12일, 북한 2인자 장성택이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의 모든 기록에서 장성택의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명록, CCTV 영상, 참배 사진까지 모두 삭제됐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직접 목격한 한 경비병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우는데 죽은 신은 얼마나 많이 조작했을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저는 금수산 태양궁전 경비대에 선발됐습니다. 북한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였죠. 전국에서 단 100명만 선발되는 자리, 키 180cm 이상, 3대가 깨끗한 성분,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는 그곳에 섰습니다. 평양 중심부 대동강변,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원래는 주석궁이었던 이 건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영구 보존 시설로 바뀌었다고 배웠습니다. 규모는 약 10만 평방미터, 축구장 14개를 합친 크기였죠. 건물 외벽은 흰색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정문 위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선임 장교가 신입 경비병 20명 앞에 섰습니다. 동무들, 이제부터 동무들은 신을 지키는 것이요. 신.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성한 임무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죠. 교육 내용은 방대했습니다. 궁전 내부 구조, 경비 동선, 비상대처 요령.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무들은 1mm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동무들의 몸은 이제 동무들 것이 아니라 수령님을 지키는 도구요. 일주일간 기본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자세 훈련을 했습니다. 똑바로 서서 미동도 하지 않는 연습, 눈 깜빡임을 최소화하는 훈련, 호흡조차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선임이 물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지원했는가? 저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태양이고 영원한 주석이며 신과 같은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내부 투어가 있었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죠. 입구에서 모든 짐을 맡겼습니다. 신발을 벗고 특수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슬리퍼 밑창은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백 개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금빛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김일성의 업적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이게 진짜 궁전이구나.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면 안 됐습니다.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여러 홀을 지나갔습니다. 김일성이 사용했던 집무실, 응접실, 회의실,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펜, 의자, 심지어 재떨이까지. 마치 지금이라도 주석이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메인 홀 앞에 섰습니다. 선임이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간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문이 열렸습니다. 홀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은 더 높았고 조명은 더 밝았습니다. 홀 중앙에 유리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김일성 주석이 누워 계셨습니다. 회색 인민복을 입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곱게 단장되어 있었고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18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유리관 주변에는 꽃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꽃, 흰 꽃, 분홍 꽃, 수천 송이가 놓여 있었죠. 조명은 24시간 켜져 있었고
온도는 항상 섭씨 18도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리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서서 유리관 안주석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신인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경한 생각이었죠.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2년 후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12년 5월 첫 실전 근무 날이 왔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정식 경비병으로 배치된 날이었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세수하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감색 인민군 제복, 금빛 단추, 어깨에 계급장.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추 하나, 주름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죠. 6시 궁전 앞 집결. 당직 사령관이 우리를 점검했습니다. 머리카락 길이, 손톱 길이, 구두 광택.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철호 동무 합격. 1번 초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1번 초소는 메인홀, 바로 김일성 주석 시신 앞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였죠. 떨지 마. 할 수 있어. 오전 6시 30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전날 밤 근무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8시간을 서 있었으니까요. 수고했소. 충성.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메인홀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리관이 보였습니다. 조명 아래 누워 계신 김일성 주석이 보였습니다. 제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유리관 왼쪽 3m 지점. 정확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렸습니다. 손은 바지 옆선에 붙였습니다. 시선은 정면 15도 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8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기침도, 하품도, 심지어 침 삼키는 것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긴장감이 있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아팠습니다. 참아야 해. 참을 수 있어. 홀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온도는 항상 섭씨 18도, 습도는 50%.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유리관을 봤습니다. 아니, 보는 척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앞에는 유리관이 있었죠.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한 얼굴, 잠든 것 같은 표정. 하지만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18년이나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얼굴, 주름 하나 없는 피부, 곱게 빗어넘긴 머리.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팀이 들어왔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죠. 조용히 유리관 주위를 돌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온도계, 습도계를 보고 꽃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든 꽃이 있으면 즉시 교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을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10분 후 그들이 나갔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4시간째 참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눈이 감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참배객들이 들어왔습니다. 20명 정도였습니다. 50-60대 남녀들이었죠.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입구에서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령님, 보고 싶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유리관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수령님, 왜 가셨습니까? 안내원이 말렸습니다. 유리관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배객들은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서서 유리관을 바라봤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15분 후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는 걸까? 아니면 연기일까? 5시간째였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6시간, 7시간. 시간이 갔습니다. 그 사이 참배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울고 절하고 나갔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우는 걸까? 김일성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교대 시간 직전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소. 충성. 저는 천천히 자세를 풀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첫 근무 어땠나? 괜찮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머릿속이었습니다. 이게 신을 지키는 일인가? 왜 신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걸까? 왜 신은 울음을 먹고 사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리관 안 얼굴을, 울던 참배객들을, 8시간의 고통을. 이게 정말 영광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작은 의문이었지만 그 의문은 점점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2012년 5월, 저의 첫 근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눈물의 행렬. 2012년 7월, 저는 이제 숙련된 경비병이 됐습니다. 8시간 근무도 익숙해졌죠. 다리 아픈 것도, 허리 통증도 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참배객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첫 참배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500명, 주말에는 1000명 넘게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온 인민들이었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했고, 신원 조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3대가 깨끗해야 했고, 당에 충성한다는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함경북도에서 온 참배단이었습니다. 약 100명 정도 됐죠. 그들은 입구에서부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궁전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평양에 처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안내원이 지시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십시오. 가방과 소지품은 모두 맡기십시오. 궁전 내부에서는 절대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규칙이 많았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퇴장이었죠. 옷도 검사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어야 했습니다.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건 절대 안 됐습니다. 경건한 옷차림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준비를 마친 참배객들이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금빛 장식,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게 눈부셨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천국인가? 안내원이 여러 홀을 거쳐 설명했습니다. 김일성이 사용했던 집무실, 응접실, 회의실을 보여줬습니다. 참배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인 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위대한 수령님을 뵙겠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배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유리관이 보이자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울자 옆 사람도 울었습니다. 연쇄 반응처럼 울음이 퍼졌습니다. 수령님,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했습니다. 100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울음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저는 유리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어서 유리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유리를 만지려 했죠. 수령님, 수령님. 안내원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유리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 걸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15분이 지나고 안내원이 조용히 신호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었죠. 참배객들은 마지막 절을 하고 뒤돌아서며 계속 유리관을 바라보는데 떠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조명 아래 누워 계신 김일성 주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우는 걸까? 그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고 또 다른 참배단이 왔는데 이번에는 평안남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광경이 반복됐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울고 절하고 나갔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정말 우는 건지 아니면 우는 척하는 건지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은 진짜 울고 있었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울긴 우는데 눈을 슬쩍 뜨고 주위를 살피는 사람. 소리는 크게 내는데 눈물이 안 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니까 따라 우는 사람.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유독 크게 울었습니다. 수령님, 수령님.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온몸을 떨며 외쳤는데 너무 과해서 연기 같다고 생각했죠. 참배가 끝나고 그가 나가는데 복도에서 동료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응, 충분히 봤을 거야. 순간 깨달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우는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울었나? 네, 많이 울었습니다. 다들 똑같네. 매일 울어. 동료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슬퍼서 우는 걸까? 아니면 울어야 해서 우는 걸까?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어떻게 구분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눈물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 2012년 7월, 매일 수백 명이 울었습니다. 매일 같은 장면이 반복됐는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강요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2013년 1월, 저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근무한 지 9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익숙해졌죠. 8시간 근무도, 참배객들의 눈물도, 유리관 안시신도.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궁전 입구에 경비가 2배로 늘고 복도마다 당 간부들이 서성였습니다. 동료가 귀띔했습니다. 오늘 특별관리 작업이 있대. 특별관리요? 그거 수령님 시신관리. 심장이 뛰었습니다. 9개월간 근무했지만 시신관리 작업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만 들었죠. 오전 10시 모든 참배가 중단됐습니다. 궁전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저희 경비병들도 대부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당직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호 동무, 오늘 특별 경비를 서게. 예. 관리 작업 중에도 경비는 필요하니까 홀 밖에서 대기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메인 홀 앞 복도에 섰습니다. 홀 안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죠. 30분 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특수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조금 알았습니다. 대학 때 배웠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자. 그들이 유리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관을 열었습니다. 순간 복도까지 냄새가 났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독한 소독약 같은 냄새. 코를 찔렀습니다. 한 사람이 시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특수장비로 뭔가를 측정했습니다. 온도계 같았습니다. 18.2도. 정상. 또 다른 사람이 습도계를 봤습니다. 습도 50.1%. 정상. 그들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얼굴, 손, 옷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솔로 시신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특수 용액을 묻힌 소리였습니다. 화장을 고치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 상태는 균열 없음. 보존 상태 양호. 좋아. 화학 처리 시작. 긴 바늘이 달린 주사기였습니다. 시신의 팔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주입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숨을 죽이고 저게 뭐지? 그들은 시신의 옷을 벗겼습니다. 완전히 벗긴 건 아니고 상의만 살짝 열었습니다. 가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흉터 같은 게 보였습니다. Y자 모양의 흉터. 봉합 부위 이상 없음. 확인. 그들은 특수 연고 같은 걸 발랐습니다. 얼굴에, 손에 보이는 피부 전체에 30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러시아어로 중얼거렸습니다. 1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괜찮네.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도 언젠간. 쉿. 조심해. 그들은 다시 시신의 옷을 입혔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화장을 더했습니다. 분을 바르고 입술에 색을 칠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리관을 닫고 밀봉하고 특수 가스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그들이 장비를 챙겨 나갔습니다. 저를 지나칠 때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경례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저는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관은 30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 안에 주사를 놓았다는 것을, 화학약품을 바른다는 것을, 화장을 고쳤다는 것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사 바늘, 화학약품 냄새, Y자 흉터, 러시아 전문가들. 신이라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이라면 왜 주사가 필요할까? 신이라면 왜 화학약품이 필요할까? 신이라면 왜 3개월마다 관리를 받아야 할까? 신은 썩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9개월간 신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건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체였습니다. 특수 처리된 시체, 화학약품으로 보존된 시체, 정기적으로 관리받아야 하는 시체. 이게 신인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죠. 우리는 죽은 걸 숭배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김일성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주석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2013년 1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유리관을 볼 때마다 주사 바늘이 떠올랐습니다. 참배객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탈북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2인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가 반역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비병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정치 장교가 앞에 섰습니다. 동무들, 장성택 역도가 처형됐소. 그놈은 수령님을 배신한 반역자요.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매국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이인자도 하루아침에 처형당하는 나라,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동무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오. 반역자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동료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장성택, 여기 자주 왔었는데. 예, 참배도 하고 당 행사 때마다 왔었어. 근데 이제. 동료는 말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성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 궁전 방명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CCTV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가 참배했던 사진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저녁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인홀에 섰습니다. 유리관 앞이었죠. 평소처럼 8시간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유리관을 봤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누워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저분은 뭘 생각하실까? 아니, 죽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죠. 저는 스스로 비웃었습니다. 저분의 손자가 고모부를 죽였는데 저분이 신이라면 왜 막지 못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신이 아니었던 걸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이 궁전에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성택 처형 바로 다음 날 왔습니다. 수행원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 됐습니다. 김정은은 유리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에게서 3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그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유리관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리고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경외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표정하게 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김정은이 돌아섰습니다. 수행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관리 상태 괜찮군.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관리 상태 할아버지를 보고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구나. 김정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관리되는 시체라는 것을. 그런데도 이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 그건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신을 통해 산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장성택 처형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온갖 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역, 매국, 부패, 음모.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인민의 원수 장성택 역도를 처단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를 받들어. 저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평양거리. 불빛 하나 없는 밤. 이인자도 죽이는 나라. 할아버지도 그냥 도구로 쓰는 나라.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는 나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경비병이 탈북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거든요.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형당한 그달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 신은 없다는 것을, 오직 권력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권력은 죽은 시체마저 도구로 쓴다는 것을. 2014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었습니다. 태양절이라고 불렀죠. 북한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그날 금수산 태양궁전은 최고조로 바빴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꽃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조명을 더 밝게 켰습니다. 바닥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전 6시 첫 참배단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4배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18시간 근무를 섰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모두 절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태양 같으신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수령님 만세. 처음 몇 시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울었습니다. 똑같이 절했습니다. 똑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한 참배단이 들어왔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되게 울었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수령님,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수령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고?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했습니다. 영양실조 같았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저렇게 보일까? 오후 6시 특별 참배가 있었습니다. 당 고위 간부들이 왔습니다. 김정은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유리관 앞에서 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절하고 일어섰습니다. 김정은은 또 무표정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내일 뉴스에 나올 장면이었죠. 저 장면을 보고 인민들은 감동하겠지. 최고 영도자께서 할아버지를 뵙는 장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감정도 없는데 밤 10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참배단이 나갔습니다. 궁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 남았죠. 홀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유리관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유리관을 봤습니다. 조명 아래 누워 계신 김일성. 수천 명의 눈물을 받은 그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화학약품이 주입돼 있다는 것을, 3개월마다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러시아 전문가들이 화장을 고쳐준다는 것을. 태양?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거잖아. 저건 조명으로 빛나는 거잖아. 영원히 함께? 화학약품 없으면 당장 썩을 텐데.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소. 충성. 저는 홀을 나왔습니다. 18시간 만에 처음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양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꽃이 피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령님 만세, 태양절 만세.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며.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행복한 척하는 걸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꽃놀이 빛에 가려져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도 저렇게 가려지는구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 속에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죽은 걸 숭배해야 하지? 언제쯤 진짜를 볼 수 있을까? 2014년 4월 15일 가장 큰 거짓말의 날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울었지만 진짜 슬픔은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축제를 즐겼지만 진짜 기쁨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강요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2015년 2월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출장이었습니다. 궁전 관리 장비를 구매하러 가는 일이었죠. 보통 금수산 태양궁전 경비병은 해외 출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하지만 저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3년간 모범 근무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도 완벽했습니다. 3대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됐습니다. 관리팀장과 함께 베이징에 가게 됐죠. 2월 10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일까? 아직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게 중국이구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팀장과 같은 층, 다른 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평양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여기는 정말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방송, 홍콩 방송, 그리고 CNN, 영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뉴스였습니다. 노스 코리어즈 킴 잔그램 마이너스 온 레이그램 IM이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인권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가? 세계가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저 궁전을 지킨다. 평생 죽은 시체 앞에 선다. 평생 거짓말 속에 산다. 하지만 탈북하면 모든 게 끝난다. 가족도 친구도 지금까지의 모든 것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2월 11일이었습니다. 팀장과 함께 장비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내내 회의했습니다. 저녁 7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하니까 일찍 자게. 예, 알겠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밤 10시 모든 짐을 쌌습니다. 여권, 신분증, 돈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 경비병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가주세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달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끝이야. 30분 후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뀐다.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경비병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북한 이탈 주민.
5분 후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금수산태 양궁전 경비병 신분증. 직원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예. 저는 3년간 그곳을 지켰습니다. 김일성 시신을 말입니까? 예. 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밤새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떻게 선발됐는지, 어떻게 근무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왜 탈북했는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화학약품 처리를, 러시아 전문가들을, 참배객들의 눈물을, 장성택 처형 후 분위기를. 직원들은 메모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새벽 5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월 12일 아침이었습니다. 나 해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금수산태 양궁전에서 본 수천 명의 눈물은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저는 더 이상 김철호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만 개의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신원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였습니다. 묘지 앞에서 누군가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주 한잔 하세요.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금수산태 양궁전과 비교됐습니다. 그곳은 한 달 전 예약, 3대 신원조사, 특별한 옷, 눈물, 절대 규칙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유였습니다. 저는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싸워줘서 저는 지금 이 자유로운 땅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국민 모두의 추모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참배. 금수산태 양궁전에는 절대 붙을 수 없는 문구였습니다. 며칠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조선시대 전시실을 걷고 있었습니다. 왕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왕의 옷, 왕의 도장, 왕이 사용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초상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조선의 4대 왕 세종 1397-1450.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왕도 사람이었다. 병으로 고생했고 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왕도 사람이었다.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영원한 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왕도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사람이었어. 김일성도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보존되는 시체였습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점에 들렀습니다. 북한 관련 서적 코너가 있었습니다. 책들을 훑어봤습니다. 한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수산태 양궁전의 비밀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시신 보존 과정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 팀 3개월마다 화학 처리, 얼굴 화장 보정, 옷 교체, 제가 목격했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2년간 이걸 지켰구나. 거대한 거짓말을, 화려한 무덤을, 죽은 독재자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자유가 숨 쉬는 곳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뉴스를 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금수산태 양궁전에 참배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화학약품으로 보존된 시체입니다. 3개월마다 러시아 전문가가 와서 관리합니다. 썩지 않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면 왜 관리가 필요합니까? 신이라면 왜 화장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궁전 경비병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탈북할 때 가져온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2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신은 없었습니다. 영원한 주석도 없었습니다. 태양 같은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은 독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었을 뿐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진실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은 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제 인생을 삽니다. 금수산태 양궁전. 그곳에 신은 죽어 있었지만 저는 그곳을 떠나 살아났습니다. 2015년 저 김철호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신은 없었습니다.